김희정 학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디오가 안 나오시나 봐요? 이게 노트북이 좀 오래된 거라. 아, 그러시구나. 저도 웹캠이 없어가지고 기대를 PC로 하죠. 하고 이제 저 뭐야 태블릿으로 또 켜놓고 이렇게. 그죠?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네, 그러시구나. 어떻게 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아, 근데 라이브 강의실 처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어, 지난주 들어오셨어요? 네. 아, 예, 요새 하긴 뭐 한 시간 전에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아니요, 지난주 제가 있었던. 이렇게 네. 그 풀이 또 좁혀놓고 하니까, 예, 교수님이 잘 못 보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대화는 안 나눴죠? 네네. 지난주에.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새 별일 없으신가요? 네. 사실 지난주에 그 네, 강의 들으면서 네. 사실 다들 우리 그 학우님들이 다 이쪽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네, 저는 그렇지 못해서 음, 많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대화 속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뜨고 음. 있었어요. 네. 에이, 뭐, 그리고 또 배워야죠. 그게 이제 요새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면 안전을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안전을 레벨로 따지게 되면 좀 하위 쪽 밑에 쪽에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각 산업 분야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들이 계속 개정되는 방향 자체가 규제 위주로 자꾸 가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뭐 그런 포인트만 좀 잡고 가셔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사항들이 뭐 각 조문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최근에 일어나는 이슈 대비해서 뭐 그것이 실제 법의 어떤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만 좀 추적해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음, 오늘도 뭐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혹시 그 광주에 있었던 현대산업개발 관련해 가지고 네. 네, 국토부에서 그 처벌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하는 이따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 우리 네, 알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떠서 우리가 이제 뭐 특정한 분야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를 비롯해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또 분야가 건설 산업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규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합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네, 뭐든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법도 그렇고요. 이게 원리를 좀 이해하고, 근데 이제 그게 단박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와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문 자체가. 이해가 바로 되지도 않고, 또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또 관련된 다른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물리적인 시간을 조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네.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하려고. 이승수 학원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사진으로만 뵀는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퇴근 안 하셨나봐요. 예, 지금 오늘 약간 조금 야간 근무가 걸려가지고, 아, 왜요? 지금 저희가 이게 교대 근무다 보니까, 네. 어떨 때는 그냥 주간 근무도 하고, 어떨 때는 야간 근무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새벽 근무도 하고, 그래서, 돌발공사는 아니죠? 네? 돌발공사는 아니죠? 네네네네. 네, 예정 돼 있는 거. 네, 네네네. 그 저기 현장에 요새 이제 저기 코로나 변이 때문에 다 난리던데 좀 어떠세요? 여기도 지금 이제 저희 쪽 직원들도 이제 한두 명씩 걸리기 시작하더니 지금 여기도 지금 다 거의 이제 회사 직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걸려가지고
네. 지금 저희도 이제 나오는 인력들이 약간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 그렇죠. 사람이 원래 그 한 텀만 뛰면 되는 거를 한 사람이 하루에 막 뭐 한 텀, 두 텀씩 뛰고 막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렇죠. 야, 이게 더 좀 최악이라고 보는 게 요새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많대요. 이게 치명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이게 전염률은 굉장히 세지만 네, 맞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한 뭐 요즘에야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막 20만 명씩 나오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주변에 한 달이 건너면 다 확진자 이렇게 네, 맞아요. 진짜. 네.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진짜. 특히 건설공사나 이런 데서는 공기에 맞추다 보면 이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네, 맞아요. 그건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실제 이제 그런 스크리닝 센터 가서 이 어떤 검사를 받아버리면 또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또 인력적인 부분에서 빵꾸가 빵빵 나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네, 맞아요. 예, 뭐 야,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제가 네. 지난주에 모 건설 현장을 좀 갔다 왔거든요. 컨설팅 때문에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간 날도 보니까 원래는 그게 공사 금액이 꽤 돼서 안전관리자 2명이랑 보건관리자 1명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현장이었는데 막판 공사 부분이 했었도 근데 안전 스텝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컨설팅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쭉 현장을 돌아보는데 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상황일 때 수급인 근로자들이 좀 잘 해주면 좋은데 그죠. 아무래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소 작업하는데 펜 쓰고 뭐고 아무 이건 어떻게 봐? 내려도 이게 말이 돼?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 그냥 막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아니 이게 지금 김현숙으로 돼 있잖아. 네. 김현석 강관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딱 보니까 야 이게 꺼야 되겠다. 결국은 이거 꺼야 어쨌든 되겠다. 마이크 일단 꺼야 되겠다. 현장 자체가 어떤 규모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관리를 하려면 안전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그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실은 법적 사항도 준수를 하는 거고 그죠. 그걸 아무래도. 상회하는 수준의 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야 이게 또 상정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변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빵꾸가 빵빵 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네, 맞아요. 저희도 약간 네. 저희도 이제 지금 객실 공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약간 조금 그런 거 면에서도 약간 조금 이게 담당해야 될 원래 딱 직원이 이게 딱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몇 객실에 한 명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뭐 그냥 뭐 며칠 전에도 막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약간 조금 한두 명씩 이렇게 딱 결혼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게 또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층에 한 못해도 한 2명에 3명 정도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딱 되는데 네네. 이게 한 층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막 뭐 무슨 공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무슨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안전 쪽에서도 그렇고 약간 조금 모든 공정 쪽에서도 약간 그런 게 약간 조금 약간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약간 아니 업무 파악이 되세요 그게? 한 층에 한 명이서 하면 그게 무슨 공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물론 한 파악해야 되겠지만. 이게 파악은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 객실마다 이게 하는 공정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객실마다 도면도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은 만약에 이 객실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객실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조금 요새 또 아까 네. 좀 이게 뭐 건설 현장 얘기는 아닌데 요새 이제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저기 조치 받는 사항에 있어서 약국에서 약을 타가는데 본인이 직접 안 가고 배달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먹을 이제 뭐 10명에 달하는
그 관련된 거를 약을 가져가다 보면 약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한대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는지 이게 방금 전에 그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헷갈려가지고 네, 맞아요. 딴 약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사고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이 불안전한 행동에 이게 인간의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배후 요인으로 이런 불안전한 상태,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구역당 최소한 인원이 몇 명 이렇게 필요해서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그런 인원을 딱 배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코로나 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 버리니까 이게 와 그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조금 일하는 약간 조금 근로자 측면에서도 원래 이걸 두 명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원래는 법적으로는 두 명이 하기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한 네. 사람이 빠지면은 그렇죠. 이거 한 사람을 채우는데도 또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또 이제 공기는 짧고, 그렇죠. 그 약간 사람 충원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와 그럼 그러다 보면은 이게 초반에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중간 부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뭐 사고도 일어나고 하자도 발생하고 그렇죠. 약간 조금 그런 게 약간 조금 문제죠, 약간. 그러니까 이 피로도도 누적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약간. 챙길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페이퍼워크도 해야 되고 네, 또 그죠. 인원이 또 받쳐주는 사람들이 없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니까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기본적으로 돌아가려면 어쨌든 적정량의 인원이 일단 배치가 된 다음에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다 그죠.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진짜 100번 설명해도 진짜 딱 맞아요, 그 말이. 진짜.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그 이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법령사항만 읊어대면 참 이게 그죠. 마음속으로 네가 와서 네. 한번 해봐 뭐 이런. 그거죠. 저도 이 일하기 전에 이제 약간 저도 이 일하기 전에 약간 조금 현장 약간 지열 현장 쪽에 약간 한 1, 2년 정도를 약간 조금 관리자급으로 있었는데 어, 약간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 방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음, 약간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육청 발주 현장을 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 뭐 교육청에서 학교 발주하면은 보통 요즘엔 공기가 1년도 안 돼요, 또. 어, 이게 보통 360 보통 한 공기가 한 363일에서 364일 되거든요. 근데 그 공정 보통 1년 안에 그거를 다 끝마치기가 저희로서는 약간 조금 힘이 드는 건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하자도 계속 나오고 약간 조금 그런 건 있죠. 약간. 유지보수 공사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약간 조금 이제 유지보수 약간 이제 약간 조금 현장에 있다 보면은 저희가 초반 시공하고 한 5년 동안은 이걸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돼가지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공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희가 또 이제 정밀하게 시공할 수는 또 그렇죠. 약간 조금 정밀하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조금 떨어지니까 그만큼 또 하자율이 높아지는 것 마찬가지고 예. 약간 그렇죠. 약간 조금 공기가 조금 길면은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딱 정밀하게 시공을 할 텐데 이게 딱 공기가 딱 짧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축소가 돼 버리니까 약간 조금 그런 거 면에서는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공기도 어느 정도 이제 딱 어느 정도 1년이라면 한 거의 한 어느 정도 이게 딱 효율성을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를 공기를 조금 늘리고 약간 조금 그런 거를 이게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줘야지 이제 약간 좀 하자 발생률도 줄고 어느 정도 이제
공사에 대한 약간 조금 공사 약간 하자에 대한 리스크도 줄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예산을 많이 주든가. 예, 그죠. 예. 그죠. 저도 뭐 거의 이제 사급 현장은 안 들어가 보고 거의 웬만하면 다 한 95%만 한 95%는 다 이제 광급 현장 위주로 들어가 봐가지고 약간 조금 광급 현장도 또 어떤 데는 약간 조금 교육청이나 시청 현장들은 안전관리비가 조금 짜게 나오는 게 현실이고 예,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저희가 하청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하청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산재 사고가 한번 일어났어요. 산재 사고가 한번 일어났으면 그 현장에서. 예. 예. 그 현장에서 산재 현장 제가 그때 이거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예, 예. 그때 타워 크레인으로 뭐를 옮기던 와중에 타워 크레인 와이어가 딱 터지면서 이제 신호수도 아, 그 진짜? 현장에서 네, 즉사했어요? 네 신호수도 바로 즉사하고 약간 조금 그런 현장도 가봤어요. 그런 현장 지금 거기가 대전에 있는 저기 한국 수력원자력 그쪽 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그때 신축공사 현장이었는데 네. 그때 와이어 터지고 해가지고 그때 산재 사고 한번 나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소장이랑 다 이제 물갈이 되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저희 회사가 딱 들어갔는데 근데 약간 좀 안전관리비가 원래는 한 50이 나와야 된다. 50이 보통 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현장에 딱 그런 거였다면 5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산재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서 약간 조금 안전관리비가 한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약간 조금.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예. 네, 그죠. 약간 조금 처음부터 안전관리비를 그만큼 책정을 하고 어느 정도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이거를 했다면은 산재 사고도 안 일어나고 약간 조금 이렇게 좋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이게 딱 초반부터 안전관리비를 적게 책정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에 산재 사고가 한번 일어난 거죠. 아, 안타깝네요. 그런 거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그러네. 네. 진짜. 백경대학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저희 현장은 크게 별일 없고 내일부터 철거가 이제 시작이라서요. 좀 긴장되시겠어요, 내일부터? 네, 한 4층짜리 하는데 네.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없어야죠. 문제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이승수 하고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 나눴는데, 이게 참, 왜 그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이승수 하고님?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주든가, 또 공기를 네. 넉넉하게 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지금 법에서 가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개개인의 편차가 너무 심하니, 안전을 인식하는 정도도 그렇고, 실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안전보건 관련해가지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 경영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게시판에도 올려드렸는데 ESG라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 그 핵심이 사실은 안전보건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거든요. 그죠. 근데 왜 그런 게 개선이 안 될까요? 그거 아이러니하네. 우리 약간 백영대학원님은 잠깐만요. 백영대학원님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현장에 있으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학습하는 거 하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선은 갭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갭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뽑는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뽑는다면. 기본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쉽게 네. 만들어지지가 않죠. 예. 안전 현장- 관리자가 예. 현장에서 이제 안전 보건에 관한 이제 관련된 지도 조언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제 서류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음, 정작 막상 현장 나가면 또 서류 밀리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이제 둘 중 하나를 뭐 하루는 서류에 좀 더 치중을 한다던가 하루는 현장을 좀 더 본다던가 아니면 야근을 한다던가 뭐 자기 희생이 아니, 근데- 없으면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근데 지금 뭐 페이퍼에 참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쨌든 실제 최고 경영자, 책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그걸 상회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 어떤 걸 했다는 것을 다 증빙해라.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증빙자로 대표이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보건 스태프가 그거 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진짜. 그 진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백용대학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시간에 현장 가서 정말 그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고 훨씬 더 안전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중대재해를 포함한 그런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 페이퍼에 치중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법이 강화되는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게 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진짜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철거 현장이라서 그렇게 바쁜 상황이 아닌데도 네. 제가 아직 그 경력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면서 이제 좀 이제 일을 하는 네, 입장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서류를 이제 제가 좀 맡아서 하다가 하면서 이제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미숙하기도 하다 보니 좀 밀리는 부분도 있고 뭐 현장 나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점검 외적으로 뭐 매일 뭐 해야 되는지 뭐 일단 현장 작업 사진을 다 일단 무조건 하나씩은 다 찍어야 된다던가 뭐 일일 점검 사진으로 해서 무조건 뭐 불합리한 사진을 하나는 찍어야 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추가적으로 내규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꼭 법적인 서류만 챙기면 뭐 그렇게 바쁘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제 대내적으로 계속 뭐가 날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렇죠.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법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잖아요. 법의 한계는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기술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현장에 적용되면서 그것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산문이라고 볼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으로서 이제 강제하는 거는 이런 게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법으로 이제 제한해 놓는 건데, 그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대표이사 강조 사항이 네. 현장 안전의 키포인트는 소장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누가 어느 대표이사? 아니 회사 대표 그러니까 이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이제 힘들어. 키포인트다. 총괄 책임자가 어쨌든 그 안전보건관리자한테 이제 그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모든 뭐 이제 협의체 회의라던가 이런 부분을 에, 주관을 에, 하는 그쵸.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키포인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현장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협조가 잘 되는 분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 왜 그래요? 왜 협조가 잘 안 돼요? 인정. 그분 각각의 경험했던 게 다 달라서 그런가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런가 그게? 일단은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선 자체가 안전의 네. 안전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예. 어쨌든 그 쉽게 말하면 저희는 공사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시공 쪽에서 공기를 보면은 자꾸 늦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비치고. 그 이제 공사팀 입장에서는 그냥 음. 얘네는 같은 회사 직원인데 맨날 일 못하게 옆에서 딴지 걸고 뭐라 하고만 하니까 이미지가 좋진 않고 이제 그리고 소장님들도 이제 안전히 소장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공사나 이제 공무에서 소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공사나 공무는 이제 회사 이윤에 막대하게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또 공기 그렇게 단축, 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가신 거죠. 또. 원가 절감 뭐 이런 부분을 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절감이나 공기를 단축하려면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입장 차이가 있죠. 네. 음. 그리고 저희는 지도조언을 해야 되는데 음. 물론 뭐 지도조언을 해서 뭐 받아들여 주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음. 애초에 회사는 이제 수직적인 구조고 특히 건설업은 더 수직적이고 한마디로 이제 현장에서 소장이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그 현장에서는 거의 왕 같은 존재인데 거기다 대고 또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뭐 저 같은 말단이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거죠. 예대한 아군님 안녕하세요. 예대한 아군님 마이크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계속 그 USB 접촉이 자꾸 됐다 하는 거 보니까 이럴 때 다 우리 우리 이쪽 계통의 베테랑인 예대한 아군님이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신영구 아군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가 이제 아무래도 장점도 있죠, 사실은. 네, 공간의 온라인 제약이 강의가 없고 시간의 네. 제약이 없고 무한 반복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이브 강의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배경대학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느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현장 소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안전보건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안 따라줘요, 라든가, 아니 공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돌갈공사할 상황인데 자꾸 또 공기를 늦추자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게 같은 거를 보면서도 서로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서로가 어쨌든 직무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채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다 보면 또 우리가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 지금 교과목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방향이 이게 현장에서 안전을 잘 챙기고 실제 그 안전보건 스태프나 현장 라인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이 융합할 수 있게 만드는 법 쪽으로 가지 않고 지금 자꾸 이상하게 간다.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하면서 계속 그러면 좀 흥미도 생기잖아요. 이제 다른 학우님들도 그렇고 그럼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저도 이제 얘기 딱 듣고 그러면은 그 비슷한 사례가 미국의 오샤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기본기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서 이제 보충을 하고 이제 오프라인 이 라이브 강의실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경험을 또 공유하면 또 여기 예대한 학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베테랑이시니까 오래 근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 있는 데이터가 많으시니까 또 그런 거 갖고 같이 얘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오늘 라이브 강의실 막 시작하면서 김혜정 학원님 같은 경우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현업에서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을 많이 대하는 일을 안 해봐서 이 법이 좀 낯설다. 그런데 라이브 강의실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다른 분들은 다 베테랑 같고 이제 본인은 경험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제 이분 시선으로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움츠러든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상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매주 좀 관련된 내용을 제가 게시판에 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우리가 좀 안전보건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경영이나 이런 거를 또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조직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배경대학원님이 지금 이런 경험을 계속 쌓으셔가지고 또 그런 리더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그럼 뭔가 갖춰야 될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아는 거 하고 우리 이승수 학우님이나 아니면 예단 학우님이나 아니면 그 위에 다른 학우님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 본인이 또 필터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 하에서는 저런 거는 좀 받아들이고 이거는 좀 내가 지금은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현업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가 배경대 학우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승수 학우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변이가 자꾸 확산되고 하면서 치명률은 줄어들었는데 전염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확산세가 꺾였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하루에 거의 20만 명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시체말로 그러니까 한구역 넘어가면 이제 다 아는 사람이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에서 지금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물류창고 좀 대단히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 좀 갔다 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승수 사고님한테 아까 그랬어요. 갔더니 이게 작은 현장도 아닌데 안전보건 스태프가 다 코로나 확진 나가지고 한 명이 근무하더라. 3명 이상 있어야 되는 현장인데 현장 자체로서도 사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안 되잖아요. 네? 자기 혼자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좀 아파도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좀 나와라 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서포트해라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 가서 굉장히 황당한 거 많이 봤어요. 저기 말이 돼? 막 이런 거를 진짜 눈으로 보다 보니까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그래서 아까 이승석 사고님도 지금 건설 현장에 계시는데 한 층을 그냥 안전보건 스태프 한 명이 본다고요 지금? 예. 문제가 생기죠. 그 작업 생길 네. 수밖에 없어요. 생길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고 그렇죠. 뭐 이거를 당장 이거를 당장 뭐 한두 달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또 그 사람을 또 약간 조금 다 이제 완치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조금 어려운 점이 많죠. 아직까지는. 제가 갔던 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설공사 그러니까 발주자가 95% 이상을 대출로 끌어서 지금 공사한다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기를 이게 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뭐 작업 중지다 일주일간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딜레이 돼 버렸잖아요. 어쨌든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딜레이 됐는데 이거를 공기를 연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급하게 하다가 우리 저기 광주에 현대산업개발 봐라. 그거 빨리 하려다가 지금 거기에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봤지만 지금 한 4천 몇백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다 철거하고 다시 짓고 뭐 손해배상 해주고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그죠. 그 정도 충분히 들어가죠. 그럼 오늘 아무래도- 아까 기사 보니까 이따 제가 오늘 늦게나 아니면 내일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게시판에 현대산업개발 지금 여러 가지로 말소. 퇴출되게 생겼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거의 뭐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래도 네. 이게 또 이제 철거하고 또 이제 다시 짓는다고 해도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될까? 과연 이 시선도 있을 것이고 약간 조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네, 약간 조금 사람들이 일단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으면은 일단 사람들이 일단은 의심을 하고 만약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해도 네. 그런 이전의 그러니까 이전에 발생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까 약간 조금 이런 심리를 가지고 그렇죠. 약간 좀 네. 근데 저도 그게 그렇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한번 무너진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죠. 신뢰를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안양인가 거기서 네. 현대산업개발이 수주를 했거든요. 음. 그 다른 회사랑 그 입찰을 했는데 네. 조건을 좋게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약간 근데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걸 뽑는 걸 보고 이게 돈이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그걸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봐. 아까 이승수 사고님 말씀하셨던 그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난 현장에 갔을 때 그전하고 비교해보면 안전관리비에 차이가 있다. 더 후하게 쳐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얘네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어느 한 지역에 이 대단히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많았고 중대재해로 제재를 받고 있으니
우리 건 제대로 해주겠지. 뭐 약간 아, 그런 그죠, 거- 그죠. 네. 그런 심리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심리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음. 약간 조금 광주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얘네들이 약간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짓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다 우리 거 이제 계약한 거는 이제 제대로 나오겠지. 약간 조금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 브랜드 타격을 많이 입었으니까 그걸 네, 다시 그죠.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하겠지. 뭐 약간 그런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음. 참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 불안전 행동이 왜 잡기가 힘드냐? 이렇게 다면적이라서 그래요. 이게 예상이 안 되잖아 이게. 음. 이 사람이 이런 과오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쭉 그렇게 할 거냐? 또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했어. 그럼 이 사람이 누구도 보지 않을 때도 쭉 그렇게 잘할 거냐? 또 그것도 담보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안전관리는 사실 이 심리적인 부분을 접근해서 봐야 된다고. 왜냐면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자꾸 판단이 바뀌기도 하고 행동도 바뀌고 또 이게 그 사람의 의식이나 행동이나 이런 건 전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를 들면 그런 건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 행동 자체가 우리가 정장이나 이런 거 입고 행동하는 거하고 예비군복 입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김현수 가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치시나 봐요. 아, 네. 요새 좀 자주 나가세요? 아, 요새는 안 나갑니다, 거의. 나갈 시간이 없어요. 공부해야죠. 지금 저기 우리 김현수 가군님 들어오시기 전에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종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치명률은 줄어들었지만 이 전염률이 더 높아져가지고 한 달이 건너면 다 확진자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 또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 스태프가 또 확진이 나버리면 네.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장 자체에서도 그 원래 규정대로 이제 확진 처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현장이 네.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가 진단하고 나서 이제 확진되면 야 가서 검사는 받지 말고 일단 이틀 쉬고 나와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조치를 막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 현장 조건에 맞춰서 돌리다 보니까 뭐 그런 사례 그리고 뭐 그거 이외에도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김현석 의원님도 지금 요새 현장에서 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 지금 아무래도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현장보다, 네. 지금 요즘 관공서가 거의 관공서, 확진자들이 많아서, 네. 예, 뭐, 저희 들어가는 현장에 착공 신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관공서에서 담당자들이 전부 확진이 돼가지고. 그것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그런 게. 못하는 경우 또 찾아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정 동탄의 그쪽 지소까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측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진짜요? 황당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측량이 미뤄지고 그런 거는 영화로 찍어도 욕 먹는데 그런 스토리는. 하여간 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뭐 확진이 야. 돼가지고 뭐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 참.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우리 배경대학원님은 내일부터 철거 들어간다고요? 예, 내일 철거 이제 허가가 떨어져서 감리 계약 완료돼가지고 이제 작업 진행합니다. 야 그러면은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아니 저희는 다 한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이렇게 아직까지 뭐 바쁜 게 없어서 딱히 외국인은 없고 철거는 특히 외국인을 쓸 수가 없어서 아, 너무 위험하니까. 그 어차피 그 장비로 이제 한 분이 부수고 이제 주위에 한 두 분 정도가 이제 살수를 진행하시고 하는데 호흡이 안 맞으면 이게 작업이 좀 어려워서 아. 같은 팀으로 많이들 움직이시더라고요. 아, 또 그런 게 있네요. 저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철거일 자체가 좀 어렵고 좀 고난이도고 위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안 하실 줄 알고 여쭤봤는데 아, 그렇지 않군요. 아, 어차피 그 사람이 직접 뭐 부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비로 부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크게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고 이제 뭐 외부 이제 나갈 때 이제 좀 가설 울타리 이제 근접한 부분 쪽만 이제 좀 차량 통제라던가 민간인 그 피해 그런 거나 이제 전선 그쪽 관리만 좀 잘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야, 근데 그러면 우리 저기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 붕괴 사고 났을 때도 예사롭지 않았겠어요? 그거 보면서도? 예, 제가 그때 광주를 내려가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처음에 현장에요? 좀 아니 그 현장은 아니고 이제 철거 현장을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광주를 가라고 했는데 뉴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씨. 뭔가 진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 현장에 좀 점검이 많이 나왔죠. 예. 뭐 구청, 오. 뭐 시청 얼마 그렇죠. 전에도 그러겠죠. 그 얼마 중대지에 전에 부시장 났으니까. 왔다 가고 뭐 어. 내일도 구청에서 또 나오기로 했거든요. 자, 이게 예상으로는 한 4월 중순이면 이제 엔데믹 된다고 얘기했었었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요새 또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치명률이 높지는 않고 전염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2년간 이제 갇혀 있었던 거지. 너무 이제 또 자가격리 이런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만큼 이제 격리하는 어떤 강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숨기고 활동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코로나 걸려도 네. 진단 받으러 안 가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자가격리 끝까지 일주일 해야 되니까. 네, 일주일 그냥 버텨버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빨리 제 집단 면역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독일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가격리해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걸려도 사실상 예전에도 그랬대요. 격리를 안 하고 진단 안 네. 받고 그냥 막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한 번 걸리는 게 아니라 제 친구 같은 경우 3번이 걸렸었대요. 3번 걸리면 어떻게 된대요? 똑같아요. 걸릴 때마다 느낌이 틀리대요. 걸릴 때마다. 네, 기침 나오고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는 뭐 배가 아프고, 설사가 오.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감기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감기가 걸렸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감기가 오고 또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게 또 면역이 되나 그런 식으로 조금 계속 그러니까 이 항체가 코로나가 생기나요, 걸리면- 자꾸?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걸리면 네. 한 달 정도는 네. 다시 걸리진 않는데요. 근데 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코로나 걸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이걸 해도 예방접종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사실상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사실상은 한 달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3번 걸린 친구가 네. 야 사실상 예방접종 한 달밖에 안 가. 난 3번 걸렸어. 그러더라고. 확진 3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변에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알고 있고. 저희 회사에도 두 번 확진된 분 계시거든요. 아, 접종 다 했는데도. 예. 접종 다 하고 두 번 확진됐. 저 같은 경우도 3차까지 접종하고 이번에 확진됐잖아요. 아. 근데 그 확진된 사람들도 그 예방접종을 3차까지 하고도 그 확진된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두통이 좀 심했고, 사실상 이 목이나 호흡기 쪽은 거의 뭐 심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목에서 피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피를 토했어요. 기침하는데? 피까지 예, 그 막 목에 콧물 나고 막 기침하고 이러는데 목에서 피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했었고, 지금 저희 아저씨가 사실은 그 현장 소장이거든요. 제주도에 계신데, 예, 네. 거기서도 또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저희 아저씨, 뭐 여기저기서. 예, 저희 아저씨 같은 경우는 몸살이 이렇게 막 오한이 들고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것 같아요. 근데 현장 소장님이 확진되면 그 현장 어떡합니까? 섰죠. 간단하네. 그쵸. 서야지 뭐. 섰죠. 일주일. 일주일 섰죠. 그 현장 소장이 확진이 되니까 거기 있는 뭐 공사과장, 공문과장 다 확진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 섰어요. 야. 뭐 어떻게 그러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그 배우자분께서는 지금 다 이제 원상태로 회복하고. 예, 어제부터 출근했어요. 아, 그럼 확진된 지가 얼마 안 된. 네, 예, 저 확진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야. 근데 이제 지금 따님하고 우리 김현수 가구님하고 그 배우자분하고 다 증상이 다르네요. 확진이 네, 됐는데. 다 달랐어요. 네, 제가 제일 가벼웠어요. 오. 근데 이 끝이 나고 나서도 간헐적으로 두통이 좀 오고, 그 확진되는 일주일 동안 두통은 좀 심하게 올 때 자다가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빵 터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빵 터질 것 같이 아프다는 건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그쵸. 자다가 야. 이렇게 못 견딜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두통약을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증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TV에서 막 말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하진 않더라고요. 걸려보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우리 지금 김현수 사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님하고 배우자분 사례처럼 뭐 심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심한 사람도 있는데 심해도 독감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네, 그 TV 뉴스에 보면 예.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TV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진짜 죽을 덩인 것처럼 막 예, 광고를 했지만 예. 실제로 그게 과대 포장이다. 예. 이게 독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걸린 사람들 주변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또 뭐 죽은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걸린 사람들 주변을 보니까 다 뭐 견뎌내더라고요. 제가 우리 강의실 게시판에다가 네. 어떤 학우님이 그 안전보건 관련해가지고 영화나 이런 걸로 다른 컨텐츠로 좀 이게 보면 좋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3편 올려놨거든요. 아,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요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이거를 그냥 그 감독이 10년 전에 이 사람이 이걸 알았나 싶을 정도의 2011년에 나왔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예요.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거기다도 써놨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럼 사회 시스템 중에서 결국에는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붕괴되면 안 되는 건 치안이다. 근데 보통 그렇게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쨌든 미래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 시기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불안해지고 어쨌든 행동이 굉장히 과격하게 변하는데
야, 그 촉발되는 것 자체가 의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병에 걸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사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질병, 바이러스나 아니면 뭐 그에 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 확률상 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날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하고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사실 전 세계 넘버원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실제 그게 무너져 가는 과정은 굉장히 사실적으로였어요. 이게 코로나 오지도 않았는데 실제 그 전염병이 시작되고 전 세계로 퍼지는 과정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 막 창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딱 보면서 아니 이걸 누가 저 영화 해보고 그대로 하는 건가? 막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 영화가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렸고 심지어 재밌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거기다가는 제가 체르노빌은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체르노빌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O 체르노빌은 진짜 그때 당시의 상황의 고증을 너무나 잘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워터스라는 또 영화가 있거든요. 그건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그 2019년에 개봉했나 2020년에 2019년인가.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존하는 사기업 중에서 전 세계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도 가장 많이 쓰고 투자도 가장 많이 하고 연구도 가장 활발하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어디죠? 거의 안전이라는 이 단어하고 거의 이꼬라는 거의 등화되는 그럴 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듀폰이라는 회사거든요. 듀폰이 전 세계에서 화학기업 중에 화학기업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 세계에서 안전보건을 가장 잘한다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희농고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화학물질 관련해 가지고 만행을 저지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소위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인데 그게 한 변호사의 집념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단 뭐 듀폰은 엄청난 양의 많은 또 배상금을 물게 됐고 어쨌든 그걸 또 영화한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아까 우리 백영대학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그 영화를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문제의 원인 제공은 다 듀폰에서 했고, 그 듀폰이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너무 명백하고, 근데 이제, 그 동네 자체가 소위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울산 같은 그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업이 그 지역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본인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지역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쌓여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위협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시면 안전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되고요. 잠깐만. 그 다음에 컨테이전, 다크워터스, 하나 더 있어요. 그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그게 개봉한 게 1979년에 개봉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당시에 그 쓰리마에서 원전 사고 날 즈음에 영화가 개봉했던 거예요. 그것도 꼭 보시면 진짜 스트리마에서 원전 사고랑 거의 비슷하게 또 진행돼요, 영화가. 또 무지 재밌습니다. 또 보게 되면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참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안전보건에 대해서 실제 대응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대처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시면 지금도 안전보건과 친하시지만 더 안전보건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세 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체르노빌까지. 체르노빌은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진짜 한 19시간 날아가는 동안에 거의 2번 연속으로 계속 봤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니까 국내에서 막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래도 뭐 어쨌든 인류의 참 비극이지만 이런 것들이 또 드라마나 영화로 잘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판에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계속 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현재 일어났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요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 올려놓으니까요. 가끔씩 여러분들 제가 그때그때마다 공지나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자주 보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보고 보시면서 있습니다.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꼬박꼬박 보고 있습니다.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여러분네 알면 좋을 만한 또 광주의 현대산업개발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했던 내용도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올려보려고요. 관련된 법령하고 같이 좀 올려서 우리 학우님들이 이제 안전보건을 좀 법적 관점에서 법리적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저항선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릴 생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김현수 학우님 아까 제가 뭐 약간 환청이 들렸는지 잘못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괜찮습니다. 백영대 학우님 내일 철거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작업이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또 어제 내일은 야, 지난번까지 이상 없었는데 내일도 괜찮겠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잘 지키셔야 되고, 우리 이승수 학우님도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보건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가 말하다 보니까 약간 무슨 되게 비장해지네 이거. 그런 거 아닌데 의도하지 않게 자꾸 그렇게 되네. 코로나가 사람 잡은 사람을. 우리 김현수 학우님도 또 확진되지 마시고요. 네. 네, 뭐 걔네랑 친하게 지내서 별로 좋을 거 없으니까 이 면역도 안 되나 보네. 몇 번씩 걸리는 거 보면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닌가 보네요. 좋은 거 아니에요. 김희정 학우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